어지럽다고 해서 모두 이석증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한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생리통 생리전증후군 영상에 이어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은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지럽다고 해서 모두 이석증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지럼증을 다룰 텐데,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하는 4가지와 그리고 어지럼증을 이제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약을 처방받게 되는지 그 종류와, 그리고 어지럼증을 반대로 유발시키는 약물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지럼증이 이제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4가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4가지를 먼저 좀 알고 그 다음에 큰 분류를 아시면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어지럼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석증은 정말 팽팽 도는, 그래서 진짜로 몸을 좀 가누기가 힘들 정도의 어지럼증 양상을 띠고요. 그리고 이제 편두통, 두통이 좀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머리가 좀 맑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정신경염 이 있으신 분들은 몸이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균형을 좀 잘 진짜로 못 잡으세요. 대신에 이제 엄청 팽팽 도는 이석증 같은 양상이 아니라 몸이 이렇게 기운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 양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립성 저혈압처럼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앞에가 좀 깜깜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지럼증이라기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어지럼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지속 시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석증은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몇 초에서 진짜 몇 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어지럽다가 좀 자세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괜찮아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초, 몇 분이 아니라 한 10분, 20분 정도 그렇게 좀 지속되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왼종일 뭐 12시간 이상 이렇게 어지럽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속 시간에 따라서도 어지럼증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좀 분류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언제 심해지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석증은 이제 몸을 이제 자세를 바꿀 때,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이제 기울였을 때 굉장히 증상이 좀 심해지고 안진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눈이 이렇게 좀 이상이 생기는 건데,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시민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걷다가 본인이 그냥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공황장애나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석증처럼 팽팽 돌거나 어지럽거나 균형을 못 잡는 건 아닌데, 걸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어지러울까봐 불안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동반되는 증상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흔히 3대 증상이 이명, 난청, 어지럼증이에요.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좀 잘 못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귀가 먹먹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메니에르 증후군의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편두통성 어지럼증, 그러니까 두통이 동반되면서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편두통이 있기 때문에 미식거린다든지 구역감이 좀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의 양상이 머리에서 이제 두근두근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그런 양상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 아까 4가지를 알아봤죠.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한다면은 원인별로 크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초성, 귀에서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에요.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3가지가 있는데, 전정신경염이랑 그 다음에 이석증이랑 메니에르 증후군, 이렇게 3가지는 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추신경성 어지럼증인데, 사실은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이나 혹은 뇌경색이 생겨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경우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시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한쪽으로, 편측으로 이제 증상이 좀 있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거나, 혹은 두통이 굉장히 극심해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서 나 왜 어지럽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에요. 물론 이제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서 어지럽다면은 꼭 반드시 응급실 가시거나 병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어지럼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도 어지럼증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양상이 이석증이나 말초성으로 이제 귀에서 나타나는 이제 어지럼증과는 양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상생활 하거나 걷거나 이런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신경계의 민감도가 조금 높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뇌과적 요인, 몸에 실제로 히스타민이라든지 염증 물질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자율신경계, 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래된 어지럼증, 좀 병원에서 잘 치료되지 않는 어지럼증은 보통 요 뇌과적 원인이나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이런 경우 이제 어지럼증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의원으로 많이 찾아오시고, 병원에서 좀 잘 치료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담음, 담적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몸이 허해져서 몸 상태가 너무 좀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좀 흔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혈압도 낮고 식사도 잘 못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이 이제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한의학에만 있는 보약,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받으시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염증, 히스타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어지럼증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담음 요걸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담음을 없애는 쪽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많이 이제 흔히들 담음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히 뭐 한의학적 용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실제로 염증에 의한 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자어 자체가. 현대의학적으로 히스타민 증후군 혹은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에 적용이 된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실제로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좀 오랫동안 난치성으로 좀 잘 치료되지 않는 어지럼증은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다가 좀 잘 안 되신다면 한의원으로 내원하셔서 치료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약물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텐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면, 파킨슨병 환자분들 은 이제 파킨슨 약을 드시면서 어지럼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지럼증을 치료해달라고 이제 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파킨슨 약을 드시면서 어지러운 거기 때문에 어지러움 자체를 막 완전히 치료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항우울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어지럼증이 흔히 좀 나타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본인이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약물들을 보시면서 이 약물들을 복용하고 계신다면은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약물들을 끊으시거나 혹은 이제 의사와 상담해서 바꾸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어지럼증이 개선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어지럼증에 쓰이는 약물들인데요.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것들만 서너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뇨제와 칼슘 기량제예요. 사실은 두 개 다 비슷한 역할을 해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심근의 수축력을 좀 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나 뭐 내 림프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와 반대되는 칼슘 기량제를 쓰는 거고, 이뇨제도 마찬가지죠. 내 림프액이 오르는 그런 질환들, 귀에서 이제 생기는 말초성 질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내 림프액을 줄이는 작용을 이뇨제가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뇨제는 특히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 흔한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
인데요. 사실은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뭐 공황장애나 불안증이 있어서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겠죠. 즉각적일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불안증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처방받는 게 좋은데, 왜냐면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독성도 강하고 내성도 강하고, 특히나 이제 졸피뎀 같은 약물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자살 충동률 높이고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으실 때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인데요. 항히스타민제는 흔히들 많이 복용해 보셨을 거예요. 멀미약 있죠. 배멀미약, 차멀미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항히스타민제인데, 항히스타민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과적 요인에서 염증이나 히스타민이 중추신경계에 염증을 유발시키면 어지럼증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두통과 동시에. 그런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가 굉장히 좀 효과적인데,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워낙 안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염증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가 어지러울 때는 그래도 효과가 좀 괜찮지 않나, 괜찮은 효과를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히스타민제는 기본적으로 히스타민이 이렇게 작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는데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항히스타민제가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막는 것 뿐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히스타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막는 거죠. 그러면은 항히스타민제의 반감기라고 하죠. 그 작용이, 약물의 작용이 끝나게 되면 원래 있던 히스타민이 다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히스타민이 발생할 만한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생활 습관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지럼증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죠.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체크해야 하는 4가지, 그리고 어지럼증을 어지럼증 원인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약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지럼증이 있으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적절하게 처방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어지럼증인지를 일단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석증은 제가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 다음 영상으로 이석증의 특징이나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이석증과 다른 이제 어지럼증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람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호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